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유시인 단독자입니다. 네, 자기 전에 짤막하게 이제 보들레르 시 낭독할 시간이 돼서 하나 간단하게 한번 낭독해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인 다음에 영상 촬영하고 자려고 합니다. 자, 이번 악의 꽃에 나와 있는 시 중에서 7번째 병든 뮤즈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보들레르에게 뮤즈는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잔느 뒤발이라고 이제 IT 계열의 혼혈 여성이었는데, 사실상 거의 뭐 창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해프고 절제가 없고 씀씀이가 아주 그냥 털털한,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 잔느 뒤발이 나중에 이제 반신불수가 걸려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무슨 뒤발의 이제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보들레르 꺼져라, 내가 돌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들레르가 가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뒤발이 그 오빠가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튼 뭐 이제 애인을 사칭한 건지 오빠를 사칭한 건지 와가지고 그 보들레르의 뮤즈죠, 일종의 뮤즈였던 뒤발에게서 뒤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뭐 가전 제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긴데, 뭐 소유물 같은 것들을 다 내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뒤발이라는 여성이 정말 뭐 보들레르를 만난 것도 솔직히 복이 없는 거지, 사실상 여성의 입장에서는. 근데 말년까지도 이렇게 비극적이었지만, 보들레르는 이렇게 뒤바리와 함께 좀 뭐랄까 어떤 영감이라던가 시적 영감, 삶의 의미, 희망 같은 것들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사바티의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롱계에서 이제 좀 유명했던 마담이에요. 근데 이제 보들레르와는 한 번의 잠자리를 가지긴 했는데, 뭐 그 이상으로 뭐 어떻게 발전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좀 보들레르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들레르하고 또 편지를 많이 이제 주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병든 뮤즈라는 것은 왠지 잔느 뒤발에 잘 어울린다. 뒤발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 네, 가엾은 뮤즈여, 오늘 아침 무슨 일이오? 그대의 움푹 꺼진 두 눈은 아직도 어젯밤의 환영으로 가득하고, 차갑고 말없는 광기와 공포가 그대의 얼굴에 번갈아 비치는 것이 보이오 라고 되어 있죠. 가엾은 뮤즈라는 게 사실상 보들레르도 워낙 이제 출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금치산자 선고받아가지고 법정 후견인을 뒀어요. 가족회의 때문에 보들레르가 상속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매달 몇 프랑 정도를 따로 떼주면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법정 후견인이라는 앙셀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제 집안에 이제 가까웠던 사람이지, 보들레르 집안에. 그 사람이 이제 보들레르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매달 돈을 지급해 주는데, 보들레르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 씀씀이가, 보들레르가 좋은 말로 말하면 통이 컸던 사람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개념 없이 해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행을 사실 자기가 초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유롭게 출판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시를 몰라주는 당시의 프랑스 사람들, 어리석었던 뭐 벨기에인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당했던 그 금치산자 선고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엾은 뮤즈라는 것은 사실상 뒤발을 만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성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뒤발도 가난한데 자기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었겠죠. 자세하게 뭐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건강상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또 가난이 사람을 여러분들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예, 되게 사람을 구질구질하고 구차하게 만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지. 가난을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좀 포괄적으로 가엾은 뮤즈여라고 말했던 것 같고, 뭐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눈이 아주 막 퀭하고 얼굴에는 공포가 번갈아 비치는 것 같다. 자, 이 병든 뮤즈를 썼을 때가 뒤발이 이제 몸이 진짜 본격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시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출판한 거라 가지고 시기적으로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뭐 매독이라든가 여러 성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은목마녀와 분홍색 꼬마 요정이
그들 항아리를 기울여 두려움과 사랑을 쏟아붓기라도 했소. 아, 이건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 악몽이 포악하고 억센 주먹질로 그들을 사악한 전설의 늪으로 빠뜨리기라도 했소.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너를 이렇게 아프고 비참하고 서글픈 모습으로 쾌하게 만들었냐 이거죠. 음몽마녀는 여기 밑에 해석이 있네. 잠든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 악령이다.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서양 히랍 신화에서 뭐랑 비교를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뭐 음몽마녀나 아니면은 뭐 꼬마 요정은 여기서 큐피드, 에로스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랑을 쏟아붓거나 아니면은 두려움을 너에게 가져다 주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두려움하고 사랑 둘 다 뭐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기와 공포가 비치는 것이 사실상 이성의 마비 상태잖아요.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것이 두 양극단의 속성이지만 둘이 공통점이 있지.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켜,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특징. 그 정도로 보들레르가 봤을 때 잔느 디발의 모습이 정상인 같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악몽이 너를 이제 이런 어떤 사악한 전설의 늪으로 빠뜨렸냐.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주먹질이라고 얘기하네. 바라노니 향기로울 만큼 건강한 그대의 가슴이 강한 의지를 끊임없이 품기를. 그러니까 약해지고 뭐 경제적인 문제, 보들레르와 같이 동거하는 삶에 대한 이러한 어떤 뭐 환멸도 있었겠고 시기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속에 강한 의지를 품길 바란다. 그리스도교인인 그대의 피가 풍요롭게 고동쳐 흐르기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노래의 아버지 포이보스가 아폴론이죠. 아폴론이 왜 노래의 아버지죠? 음악의 신이니까, 그죠? 태양신이고. 그리고 수학을 관장하는 신 위대한 판은 이 아폴론의 뭐랄까 그 목신인데 일종의 숲의 일종의 신인데 되게 많았어요. 사티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네가 이제 반은 인간이고 하체가 염소의 몸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말발굽처럼 돼 있어가지고 털 막 복실복실하고 위에는 인간의 몸인데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그리스의 판, 그죠? 그래서 엘프들이나 요정들을 꿰어가지고 뭐 숲에서 강간하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랬던 애들인데 얘네가 아폴론 추종자였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뭐 얘네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판 같은 경우에는 또 디오니소스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그죠? 예, 술의 신 바쿠스하고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아폴론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예, 디오니소스, 바쿠스를 숭배했던 이런 목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폴론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렸네. 아폴론은 그냥 음악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오니소스, 바쿠스의 이제 여사제들, 뭐 메나이데스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판이 디오니소스 축제의 이제 거의 뭐 단골이자 추종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아폴론하고 수학을 관장하는 이 숲의 신인 판이 번갈아서 세상을 다스리던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옛 음절에 깃든 수많은 운율처럼 여기서 이제 운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폴로는 리라의 그죠? 리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리라가 악기죠, 현악기. 그래서 아폴론 하면은 음악과 악기를 상징할 수 있는 거고 이 판은 왜 그러냐? 판이 여러분들 이 목신이 피리 같은 거를 불었어요. 피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불면은 소리 나는 그 당시 이제 고대 악기인데 그거를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라던가 아니면은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 강가에 앉아가지고 막 부르곤 했습니다. 그거 너무 연주를 잘하면은 이제 여자 엘프들이라든가 요정들 숲의 요정들이 와가지고 판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 앉아서 듣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디오니소스 이제 파티 때, 축제 때 이제 클럽에 모인 이제 정신 빠진 남녀들 마냥 이제 흔들어 제꼈겠죠. 예, 그래서 포이보스와 이제 판 얘기하면서 이제 운율 얘기하는 것들은 이 두 모티브가 다 음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율처럼 피가 고동쳐 흐르길 바란다. 역동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생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악이 연주되는 것처럼 마치 교향곡처럼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렇게 되게 멋있게 보들레르 뭐 프랑스 현대시의 거의 뭐 화신답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병든 뮤즈 여러분들에게 배경과 그리고
이해하시면 좋을 부분들까지 설명하면서 시 낭독 영상 촬영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